자, 오늘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래도 한 사람은 있더라. 정말 신기하게도 누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그래도 한 사람은 있더라고. 그날도 그랬어. 2020년 4월 16일 첫 번째 한 사람, 그의 예명은 로이킴.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하고 국내 나노물질 국제연구 선임 연구원이기도 했던 그는 그 데이터를 끈기 있게 살펴나갔어. 그건 중앙선관위에서 공개한 그 바로 전날 있었던 4.15 총선 결과였는데, 그렇게 결과를 공개한다 한들 우리는 쳐다도 안 보겠지만 그의 눈엔 메시지를 읽혔지. 로이킴은 그 메시지를 읽으며 생각했어. 총선은 사전투표가 4월 10일, 11일 이틀간 있었고 본투표는 15일이었는데 이거 그래프 보니까 좀 특이한데? 이상한데? 당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을 보니까 당일 투표 때보다 사전 투표에서 일정하게 10% 이상 더 득표한 거야. 253개 지역구에서 최다. 그 253개 지역구에서 모조리 10% 이상을 얻었던 거지. 이건 분명 이상하다, 자연스럽지 않다. 그 친구한테는 그게 보였나 봐. 그는 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래프에 비중값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그게 신의 한 수였지. 비중값? 그게 왜 신의 한 수예요? 왜냐면 만약 비중값 개념을 적용 안 하고 일반적으로 풀게 되면 그 지문은 나타나지 않았을 테니까. 지문? 자, 그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로이킴의 생각을 좀 따라가 볼까? 아, 이게 아까 그 그래프예요? 21대 총선. 근데 어떤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비중 그래프야. 근데 말도 안 되게 딱 한 지점에서 겹친단 말이야. 보니까 여기가 더불어민주당이 당일 득표율 50%를 얻는 자리야. 50% 이상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들인 거지. 그리고 이쪽은 완전 반대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평소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았던 선거구들이 이상하게 4.15 총선 때는 사전투표에서 다 민주당을 찍고, 당선이 확실한 선거구들은 다들 당일 투표 때 가서 민주당을 뽑았다는 얘기야. 이상하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래프야. 그래요? 아 근데 이거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정상인데요? 자, 다음 거 보자. 이건 2016년 20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각 지역구 비중값이야. 2016년 총선에서는 사전이나 당일이나 민주당을 투표한 비중이 거의 같지. 교점이 여러 개잖아.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근데 4.15 총선 때는 사전 투표한 사람들은 거의 다 민주당을 찍었다는 얘기야. 그것도 지지율 낮은 데서. 로이킴은 생각해. 어떻게 설계했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까? 누가? 왜? 그는 이 선거 결과 그래프를 보면서 역추적을 하기 시작했어. 분명 이 지지율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거야.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관계를 찾았어요. 무슨 관계래요? 찾았지. 관계 당연히 있지. 근데 그 두 그룹의 관계보다 더 놀라운 걸 발견해. 문자판이 나타난 거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문자가 나타났더라고. 마치 강바닥 깊숙이 앉아 있었던 미제 사건 단서가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듯이 총 16개의 소문자 알파벳으로 구성된 문자열이. 무슨 내용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아 이게 해킹 당한 건가? 아니, 해킹은 아니야. 해커라면 자기 흔적만 남기고 가는 게 목적이라면 선거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제어해둔 그 시스템을 망쳐버렸겠지. 그러나 그 지문은 아주 세심하게 들키지 않게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해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입력돼 있었어. 그러니까 그건 이 선거 득표율 프로그램을 세팅한 설계자 혹은 그 설계팀의 흔적이었던 거야. 아무도 모르게? 왜요? 왜냐? 글쎄, 신념? 그러니까 나는 그쪽 감성은 잘 모르겠어. 근데 화가든 작가든 자기 작품에 낙관을 찍잖아. 근데 이 지문, 이 메시지는 그냥 한 개인이 잘난 척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 내용은 충성심 같은 그런 느낌? 충성심? 뭐라고 새겨져 있었는데요? 자, 문장을 가르쳐 주기 전에 우선 조금 어렵더라도 이걸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아니 무슨 내용이 적혀 있냐고요. 문장보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우리나라 선거구 몇 개인 줄 알아? 한 뭐 2, 300개 안 되나요? 정확하게는 253개야. 그리고 각 선거구에는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 1번은 서울시 종로구, 2번은 서울시 성북구 갑, 부산 영도구는 50번. 그리고 마지막 253번은 종로에서 제일 먼 제주 서귀포시. 이건 중앙선관위에서 각 지역구 데이터를 관리하기 쉽게 붙여둔 고유 번호야. 그럼 선거구는 총 253개. 프로그래머에게 숫자와 기호는 어떤 문학 작품이나 그림보다는 더 다양하고 무한하거든. 이 숫자를 조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기도 하고 문자로 변환해서 문장을 도출하기도 하고. 2020년 민주당은 되게 특이하게 총선 역사상 처음으로 253개 지역구 전부 다 출마를 해. 사실 원래 선거 치를 때 당선될 확률 적은 데는 잘 출마 안 하거든. 선거하는데 돈 드니까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 냈던 거 돌려주는데, 그러니까 10%의 지지율을 못 받으면 한 푼도 못 받아. 국민의힘 사람들이 저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안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자기 지역색이 약한 곳은 출마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자신 있지 않으면 안 한다는 거야. 그쵸. 그런데 민주당은 그해 자신이 있었는지 253개 선거구에 전부 다 출마해. 전부 다요? 싹 다. 그리고 252개 지역에서 모두 15% 이상을 득표를 해. 한 군데 빼고 전부 다요? 그치, 한 군데 빼고 전부 다 돈 돌려받은 거야. 헐. 근데 그 하나는 어디예요? 경주. 근데 거기도 되게 웃긴 게 딱 395표 부족했어. 그래서 선거비의 절반은 받았거든. 그러니까 선거 비용에 2억이 들었다고 치면 한 표에 25만 원 꼴인 거야. 선거는 사전 투표 이틀과 당일 투표 하루로 진행이 됐고, 어느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어느 지역은 민주당 지지율이 낮았겠지. 어디는 사전 투표율이 높고 어디는 당일 투표율이 더 높을 거야. 설계자는 이런 빅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서 253개 선거구를 설계해. 어느 선거구에 표를 얼마나 더 얹어야 이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배분을 해야 조작한 티가 덜 날지 미리 철저히 계산을 하는 거지. 게다가 이 설계자는 여기에 넣고 싶었던 문장이 있었어. 그 지문. 더 디테일한 과정이 필요했던 거지. 문장 넣다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굳이 2단계나 더 거쳐서 지문을 새겨 넣은 거야. 그런데 로이킴이라는 어느 청년이 이거 좀 이상한데? 하고 역추적해 가다가 그 설계자의 지문을 발견한 거야. 발견한 문장이 그 16자가 바로 로이킴이 발표한 그 문장은 Follow the Party였어. 팔로우 더 파티? Follow the Party. 당을 따르라. 영메이컨 땅쪽. 영원히 당을 따르라. 이 뜻이야. 당이요? 공산당 보호야. 아.
유명한 구호인데 최근에 시진핑이 특히 강조를 했어. 정책적으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진핑은 지금 굉장한 꿈을 꾸고 있거든. 아, 맞아요. 그 전 세계 운명 공동체. 그러면 중국 쪽 해커 아니면 프로그래머? 그렇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 로이킴은 단지 그냥 이 아름답지 못한 그래프 때문에 파고들었던 건데 난데없이 이런 문자열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심장이 얼마나 벌렁거렸겠어. 아, 이건 인위적이다. 이번 총선에 표 조작이 있었다. 로이킴은 고민하다가 이 자료를 민경욱 의원한테 넘겨. 그때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다니는 국회의원이었거든. 민 의원은 이 팔로우 더 파티 이걸 증거로 이번 총선은 무효다, 조작이 있었다 라고 주장했어. 근데 이분이 이런 거 기술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막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못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강력한 증거인데 조롱거리가 됐어. 아이고. 이런 거지 사람들이. 뭐 본인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설명을 잘 해줄 만한 분하고 같이 로이킴한테 가서 설명을 들었어. 근데 왜요? 그 자리에서 이 로이킴이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자를 도출해 내려고 알파벳 2개의 예외 적용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예외 적용이요? 로이킴이 이 팔로우 더 파티라는 문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수식에 살짝 손을 댄 거지. 그 사실이 알려졌고 그 하태경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 그 사람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맹비난을 해. 괴담 세력이라는 겁니다. 괴담 세력. 이게 증거입니다, 사실. 이걸 들어보니까 중국 해커가 해킹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이 내용은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팔로우 더 파티라는 걸 창조한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팔로우 더 파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팔로우 더까지 그대로 두더라도 팔로우 더 고스트 나와요. 팔로우 더 고스트. 민경욱 측이 팔로우 더 파티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장은. 그래서 아무 심어놓은 거다는 게 반박되는 증거인 거예요. 또 하나의 증거. 팔로우 더 고스트, 유령을 따른다.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죠. 중국 해커 개입의 팔로우 더 파티는 국제 사기극이라는 겁니다. 국제 사기극.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 망신이고. 이준석도 뭐 달나라 얘기하냐 뭐라 그러고 뭐 유튜버들도 앞장서가지고 막 컨텐츠 만들어서 난리치고. 그리고 MBC PD 수첩에서 이 사건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다뤄서 내보냈어. 결국 부정선거라는 주장 자체가 사기고 거짓인 걸로 이렇게 조롱거리 된 거야. 게임 오버지. 저도 그때 얼핏 봤던 기억이 나요. 뭐? 선거 득표율이 다 조작된 거였다고? 이랬는데 언론에서 아 이게 조작이다 이렇게 딱 말이 나오니까 그때 좀 많이 김이 샜던 것 같아요. 증거를 발견했던 그 사람이 조작했다니까. 아 뭐야, 쪽팔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정선거다 그리고 막 행진하고 그 시위하고 이런 거 보면 좀 선거 조작, 개표기 조작 이런 거 나오면 저도 그때부터 안 믿었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또 저래? 약간 이런 식? 그치,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로이킴이 찾아낸 문자열을 내가 보여줄게. 아 진짜 팔로우 더 파티가 아니네요. 여기랑 여기 두 칸이 비었어요. 두 칸이 비긴 했지만 이게 문장이 되려면은 당연히 L과 T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완전히 도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렇게 가설을 정해도 틀리지는 않았을 거다. 로이킴은 처음에 이걸 발견할 때 이게 공산당 구호인지도 몰랐다는 거야. 용인 건당 조. 민경욱 의원이랑 얘기하다가 이게 공산당 구인 걸 안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지, 오히려.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로이킴이 이걸 일부러 공산당구로 몰아가려고 조작했네 어쩌네 하니까 실제로 당황스러운 건 로이킴인 거지. 아, 그래서 빈칸에 임의로 L이랑 T를 넣은 거예요? 넣은 건 아니고
이 넷째 열과 여덟째 열에서 L과 T가 도출될 수 있도록 예외 수식을 적용을 했던 거지. 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뭐랄까 좀 실망스러운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 완벽하게 다 밝혀내고 좀 이거를 발표했으면 맞아. 그랬으면 좋았는데 근데 이건 사실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수식화됐는지 밝혀내는 과정이지 X값은 얼마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은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을 역추적하다가 16개의 문자열을 찾아냈어. 그 중에 빈칸까지 14개를 발견한 거란 말이야. 근데 나머지 두 문자를 유추하여 문자열을 도출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유의미한 과정이거든. 사실 문자열이 이렇게 눈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되게 신기한 일이야. 자, 기운을 내자. 아까 내가 시작할 때 한 말 기억나? 한 사람은 있더라. 맞아. 한 사람. 정말 예외 없이 언제나 한 사람은 있다. 정의는 그렇게 하늘 외면을 받지 않는다. 뭐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 뒷이야기가 더 있어. 로이킴이 사실 누군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생각했죠. 어디서 착오가 있었겠지 그랬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그 수주하려고 했던 계약 하나가 갑자기 취소가 되면서 시간이 남게 됐죠. 그래서 로이킴의 로직을 찬찬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70%는 맞는 거예요. 비중값을 적용한 것도 탁월했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친구였어요. 근데 30%는 분명 이제 오류가 있어요. 이럴 때 저와 같이 그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전문가는 딱 알죠. 아, 이건 설계자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실행이 안 된 거다. 뭔가 돌발 상황이 생긴 거다. 바로 아는 거죠. 자, 돌발 상황. 이렇게 꼼꼼히 여러 단계 최적화 과정까지 거쳐가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자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그 돌발 상황은 대체 뭐였을까? 그것만 찾아내면 이 문자열을 완성할 수 있다. 장용우 프로그램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찾았어요? 뭐 찾았으니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겠죠? 아닌가? 2020년 4월 15일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개표소.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지금 막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끝낸 참이었어. 결과는 1번 후보 180표, 2번 후보 80표. 역시나 1번 후보의 승리였지. 그런데 이때 현장에서 지켜보던 참관인들이 항의를 해. 이상해요. 앞만 봐도 이거 100표씩 차이가 나. 그 투표지 좀 같이 좀 봅시다. 그 기계가 너무 빨라가지고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잘 못 보서. 개표 참관인들이 거센 항의를 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할 수 없이 개표한 투표지를 확인시켜줘. 근데 얼핏 봐도 2번 후보를 찍은 투표지가 굉장히 많이 1번 쪽으로 가 있는 거야. 이게 뭐요? 재고표에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재개표를 하기 시작했어. 아, 그럼 수개표로요? 아니, 다시 자동 개표기로. 엥? 그러면 결과도 똑같지 않나? 그치, 똑같을 것 같지? 그쵸. 근데 여기에 신의 한 수가 있었어. 선관위 직원이 그때 그 투개표기를 껐다 켜. 개표기에 전원이 들어오고 재개표를 했어. 어떻게 됐을까? 아까 1번 후보가 몇 표라 그랬지? 1번이 180표, 2번이 80표, 둘이 총 100표 차이. 그런데 재개표 결과 1번 159표, 2번 170표. 2번 후보 승리했던 거지. 개표기가 그렇게나 정확하다고 했던 개표기가 잘못 분류한 표가 90장이나 있었던 거야.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진짜 말이 돼요? 이거다. 이거다. 장영호 씨가 이 뉴스를 보고 무릎을 쳤어. 이 사건을 로이킴이 몰랐을 수 있겠다. 로이킴이
팔로우 더 파티를 도출해냈던 시점엔 부여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뉴스가 한 달 후에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이킴이 그냥 선거 결과대로 적용했을 거고, 그래서 설계자가 설정한 문자들이 다 도출되지 않았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로이킴은 부여 사건을 모르니까 민주당이 진 걸로 결과 배치를 해서 재개표하기 전 득표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를 적용했을 것이다. 그냥 발표된 대로 159, 170 이걸 한 거야. 그러면 원래대로 민주당이 이기기로 계획했던 대로 설계자가 계획했던 대로 돌리면 팔로우 더 파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거지. 되게 소름 돋네요, 이거. 그게 설계자가 몰랐던 돌발 상황이었던 거네요. 맞아. 거기 말고도 부여의 다른 개표소에서도 참관인들 항의로 몇십 장씩 결과가 바뀌었거든. 그래서 공주부여 청양 재개표하기 전에 득표수를 적용해서 로이킴과 함께 다시 정리를 해봤죠. 그랬더니 와, 소름! 드디어 나타났어요. 맞아요. 팔로우 더 파티. 그러니까 아까 비었던 두 칸의 L이랑 T 둘 다 나타났네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 이거 더 앞뒤로 여기 그냥 빈칸이었잖아요. 맞아. L과 T뿐만 아니라 로이킴이 그냥 빈칸 스페이스로 계산했던 자리까지 언더바가 나타난 거야. 그리고 두 번째 L 자리는 울산 동구였는데 당선은 미래통합당이 됐어.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민중당이 사전투표에서 34%나 차지한 거야. 근데 이걸 놓친 거지. 그래서 적용에 오차가 생겼던 거야. 장영우 씨가 이 오차를 잡아서 적용을 한 거지. 로이킴이 그 문장을 나오게 하려고 억지로 조작했다, 사기쳤다,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설계자가 처음 실행한 득표율을 적용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문장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Follow the party. 저도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제가 로이킴을 자유롭게 해줬죠.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까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증명했던 거. 지금의 이야기는 뒷이야기니까 이 이야기 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다 조작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계속 선동됐고 뉴스 나고 이랬는데 다 거짓말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래요? 글쎄, 무관심? 무대응? 근데 내 생각엔 이게 밝혀지면 자기들이 끝장날까봐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진 거니까. 부정선거 맞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지는 꼴이 되니까 그러는 건가? 뭐 중국이 무서워서 이걸 계속 덮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금방 있잖아. 언론도 계속 죽여버렸고 그냥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이었다, 가짜 뉴스랜다 이렇게 치부를 했지. 근데 좀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건 좀. 억울하지. 가짜뉴스다, 뭐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럼 다시 알려야죠, 이거. 맞아. 우리가 또 그런 건 있잖아. 잘못된 거 있으면 밝혀야겠다는 의지, 의분, 근성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또 대한민국의 저력이. 인코스가 막히면 그렇지. 아웃코스로 이끌고 간다. 분노하라. 창조적으로. 근데 진짜 얘기하셨던 것처럼 딱 어떤 때에 맞게 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부여 사건이 보도된 신문 있잖아. 그것도 그 많은 매체 중에 딱 한 군데서 올렸어. 그분도 딱 그 한 사람이신 거네요? 그치. 압박 중에서도 쓴 거지. 꼭 한 사람이 있었고 그 타이밍이 또 있었던 거야. 많으면 좋겠지만 한 사람, 또 그 순간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악을 밝힐 수가 있고 악을 무찌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 자, 그 한 사람 내가 하나 더 얘기해 줄게. 평소에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구리시 투개표 현장이라 그래야 되나? 사전 투표, 본투표, 투표하고 나면은 나머지 과정을 어떻게 또 전달을 되는 과정인가 이것까지 해서 투표 마감하면 옮기는 게 있잖아요. 선거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참석하게 된 거지, 지원해가지고. 뭐 거기에 좀 의혹이나 의심이 가는 거는 자기네한테 신고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침입 못하게끔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철저한지 알고 그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181조 9항 개표 참관인은 어떤 상황에도 사진 촬영, 전화, 기타 어떤 통신기기를 활용해서라도 이상한 것이 있으면 증거를 확보하여 외부에 알리라고 돼 있어. 촬영권은 보장되어 있거든. 그 이종원이라는 분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 뭐 성실한 분이셨던 것 같아. 배운 대로, 고지곧대로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 투표 마감인 6시. 구리시 53개 투표소에서 마감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근데 신기한 게 알 수 없는 것, 커다란 검은 가방들이 저 체력 단련실로 간 거야.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게 왜 절로 들어갑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사진도 찍고 그랬죠. 이제 뭐 이상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니까. 4월 15일 21시경 구리시 인창동에 투표함 개표를 하려던 참이었어. 이제 와르르 투표지를 쏟는데 쏟아서 하는데 딱 보는데 색깔이 틀리는 거예요. 같은 투표지인데 색깔이 틀린 게 보이는 거야. 색깔이 벌써 연두색하고 흰색하고 환연히 틀린 게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종원 씨는 거기 개표자들한테 말해. 아니, 투표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이거 이상이 있으니까 중지하세요. 개표 분류기는 너무 빠르고 개표는 그만 뭐 진행이 돼버려. 아, 이종원 씨는 이걸 멈춰야 될 것 같다. 이거 이상하다. 애가 따랐던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건 이상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나가서 이거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 좀 신고해가지고 이거 발견해가지고 이거 좀 중지 좀 시켜달라. 경찰한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 들어오고 나면서 좀 시끄러워지니까 선관위에서 직원이 이제 거기에 웅성웅성하니까 이제 오게 되죠. 그 경찰한테 당신 뭔데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면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경찰이 나가게 돼요. 응? 당신이 여기 왜 들어왔느냐 이러면서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왜 그 경찰을 내보내니까 이상이 있는 건데 이래가지고 제가 선관위 직원한테도 또 항의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디다 이걸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가? 이종원 씨는 헷갈렸어. 그렇게 교육을 해놓고 교육한 대로 하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니까. 민중의 지팡이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돌면서 자꾸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차에 이제 머리가 복잡해진 이종원 씨는 개표소에서 이리저리 방황해.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데 근데 정작 그의 소리에 반응한 건 힘이 있고 발휘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찰도 선관 직원도 아니었어.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던 일반 시민들이 이것도 이상해요. 이리 와봐요. 이것도 이상해. 여기저기서 참관인들이 이종원 씨한테 알려준 거야. 뭐 저것도 이상이 있습니다. 딱 뭐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제가 이제 의협심이 있는 건 사람으로 알고 막 제공을 해줘요.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면서 이제 한 남자분이 똘똘 말았던 거를 이제 저보고 저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저어준 거를 제가 그때는 주머니에 이렇게 그냥 뭔지 모르니까 딱 져주니까 이게 뭐 이상이 있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때 주머니에 넣고 그냥 있었어요. 이게 뭐 뭔가 그렇게 제가 뭐 그 난리치고 뭐 이랬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를 벌써 이렇게 떳떳하게 주는 거와 좀 감춰서 주는 거하고는 벌써 의미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주머니에 이제 이렇게 넣고 있다가 몸도 마음도 지친 이종원 씨가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가서 그걸 꺼내봐. 펼쳐봤더니 투표 용지인 거예요. 개표가 안 돼 있는, 안 찍힌, 아 요거는 확실한 증거구나 하고 새벽 2시쯤
이종원 씨는 귀가를 해. 참관인들 귀가 시간 자유였거든. 근데 주머니에 그 투표지가 들어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렜대. 희망이 생겼다는 거야. 희망이요? 내일 새벽에 이제 저 날이 밝으면 빨리 이것을 이제 부정선거라는 걸 밝혀야 되겠다 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거는 증거도 있겠다. 내가 목격한 것도 있겠다. 또 사진 촬영한 것도 있겠다. 그래서 강태공이 이제 낚시해다가 월척을 낚은 기분으로 뭔가 해냈다. 나는 자신감에 이제 넘쳐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퍼날릅니다. 막 부정선거를 내 잡았으니 이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자신 있게 막 보내고 막 만나줄 거를 막 얘기하는데 다음 날부터 이종원 씨는 엄청 바빴어. 증거를 확보한 사진들 이리저리 알리고 문자 보내고 집들로 막 찾아가고. 빨리 투표한 보전 신청을 해라. 교육 받은 대로 알리는 거지. 이게 부정선거니까 당연히 재검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만약 재검표하게 되면 이종원 씨는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하겠다. 기뻤던 거야. 이분은 부정을 잡았다. 오호라 도둑놈 이놈 잡았다.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개표소 안에서처럼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소리를 안 들어줬던 거야. 그때 유일하게 반응한 사람이 민경욱 의원이었어.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 민경욱 의원에게 현장에서 받은 빈 투표 용지 6장을 전해. 행력 구겨질까봐 상자에 잘 넣어가지고 이게 증거입니다. 투표함을 쏟았는데 빈 투표지들이 나오다니요. 근데 그게 그분의 인생을 완전 바꿔놔. 절도다 이러는 거지. 절도. 도둑놈들은 니네가 도둑놈들 아니냐. 떳떳하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허락을 한 대로 시킨 대로 매뉴얼대로 한 거지 다른 건 없어. 도둑놈을 잡으세요 해가지고 신고를 했더니 네가 도둑놈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엮어놓은 거거든요. 이게 조작과 누명을 씌워서. 이종원 씨는 절도죄로 검찰에 불려다니고 이종원 씨 주변 지인들도 다 압수수색을 당해. 왜요? 말도 안 돼. 그때 참고인으로 민경욱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해. 심지어는 변호인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 거야. 대한변협에서 이거는 과잉 수사다.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경고도 했어. 그 당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제가 이거 구리 선관위에서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와서 민경욱 의원께 전달한 겁니다 하고 만천하에 하늘도 알고 땅도 알게끔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선배 한 사람하고 또 그 시민단체 대표 또 이제 종교 지도자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압수수색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주 만났다는 이유로 공범관계가 아닌가 해가지고 이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대결 새벽 7시에 가서 11시 그러니까 23시까지 달달 볶으면서 그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에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품을 만드는 거품을 제가 복받쳐서 이러는 거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호두과를 떨고 그래서 하여튼 수사 자료가 제에 대한 게 10만 페이지랍니다. 10만 페이지. 10만 페이지? 예, 10만 페이지. 10만 페이지를 거품을 만들어요. 그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민경욱 의원하고 또 제 주변하고 사전에 모의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사회를 혼란시키고 야기시켰다는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이종원 씨는 그 당시 변호사와 상담을 했어. 가서 당당히 조사를 받으세요. 3시간만 고생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상담을 해줬대. 이게 뭐 죄가 됩니까? 어려운 일을 한 건데 사실 공익제보였거든. 그래서 변호사 말만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게 가볍게 갔는데 18개월을 선고받아. 실형 18개월.
그때부터 바로 독방 8개월. 서신 연락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어. 정치범으로 잡혀서 들어간 거라서 유시찰이었거든. 아무것도 못했어. 그건 아니죠. 어디 뭐 몰래 들어가서 훔쳐온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물 확보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검사를 받으면서 죄목이 점점 더해져. 분명 개표 현장에서 누가 이종원 씨한테 은밀하게 투표지를 줬잖아. 그쵸? 근데 그 정체불명의 가방대 집어넣었던 그 체력 단련식 기억해? 네네. 그 이종훈 씨가 거기에 몰래 들어가서 가방을 열고 그 안에 봉지를 뜯고 거기서 6장을 절취를 했다고. 에? 그렇게 공소사실이 적은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근데 가방에서 이종훈 씨 DNA까지 검출이 됐다는 거지. DNA? 제가 이제 그 조사 받을 때 구강 채취 옹해느냐 해서 하라고 그래갖고 구강 채취를 했어요. 얼마든지 하라고. 침에서 나오는 DNA와 또 땀이 흘려서 손에서 나왔으면 손에서 나오는 DNA가 번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저 입양 구강 채취했다는 DNA와 손에서 이 봉투 찢었을 때에 나왔던 DNA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니네가 그거 묻혔네. 내 거 갖다가 거기다 발라가지고 이거 크게 시키려고 조작을 했네. 저는 이렇게 항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저 실물이 지금 보관돼 있으니까 만천하에 드러나고 불에 탔대 또 그게. 예, 그 봉투만. 그 정말 그 봉투가 불에 탄 것도 되게 재밌는 게 봉투가 어디서 불이 탔냐면 대검의 포렌식 센터에서 불이 탄 거야. 대검찰청에 화재 사고가 난 거라. 그래서 잠깐 불이 났다가 꺼졌는데 그 봉투만 불에 탄 거야. 그 봉투만 불에 탔다고요? DNA가 검출됐는데? 말이 돼 이게? 아 진짜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1년 6개월 다 채우시고 출소하셨어요. 그래서 선거 투개표 참관인 경험상을 질환했다가 또 교육받은 대로 또 성실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한 죄로 전과자가 됐고 구속을 됐던 거야. 와. 명예회복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게 억울한 거죠. 제가. 그 안에서 고통은 말도 못하죠. 그분 뵈니까 내가 막 죄송하고 내가 막 화가 나더라고. 이게 말이 되나 싶고. 그래서 어르신 찾아가서 여쭤봤어. 어르신 출소하셨는데 또 선거네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근데 의뢰가 왔대. 투개표 참관이 들어와달라고. 아니 그 일 당하시고도 또 그걸 의뢰가 들어왔어요? 진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요번에 투개표 참관인에 추천해서 올릴 테니 좀 맡아달라. 그래서 아유 저야 환영을 하죠. 진짜요? 예, 그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구리시에서. 그래서 그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는 두렵진 않아요. 그건 두렵지 않고 어려운 일을 했다 해가지고 전 자부하고 내 앞에서 부정선거가 사실은 아니었었다 하는 거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라고 해서 제가 그 이준석 대표한테도 함부로 부정선거가 없다라고는 까불지 말아라. 내가 산 증인이 나하고 1대1로 토론을 하자. 감옥에서도 편지 보내준 그런 내용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보니까 뭐 하태경이가 뭐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업하고 이걸 모를 때는 저 사람들이 이거 할 일이 없나 뭐 왜 저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저런 짓을 하고 떠들고 있나 이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괜히 나와가지고 이거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고생하는 게 아니더라 해서 이제 나도 이제 좀 목소리 좀 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지인 중에 북한 인권 관련 일을 하는 분이 있는데 시중신 그 시진핑 아버지 이 사람이랑 여러 번 만났다라는 거야. 근데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김정일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때문에 근데 한국 때문에 중국에 바로 붙어서 자유민주주의로 치고 올라오는 한국 때문에 북한은 싫지만 연대를 한다는 거야. 민주주의가 위협적이어서. 기억해. 지금 흑인들이 그 선거권 한 장, 그 투표지 한 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피를 흘렸는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 선거권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는지. 국민이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그 한 표, 그 한 표 지켜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이렇게 강한 일이야. 공산당이 위협으로 느끼는 그